자,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까지는 사용자가 간단한 순서, 모델링 순서에 따라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이 위쪽에 하나의 원 그린 다음에 그 원에 대해서 구멍 작업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용자가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어느 면에 그림을 그릴 건지를 먼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윗면, 제가 선택하는 윗면을 딱 클릭한 다음에 클릭한 윗면에 스케치를 하겠다라고 스케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윗면에 지금처럼 이렇게 X, Y 좌표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즉 선택한 윗면이 바로 이제 스케치면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사용자는 바로 필요한 사각형이나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 뷰 방향, 그죠? 뷰 방향에서 어떻게 했냐면 수직 방향 보기를 했거든요. 면의 수직으로 보기. 자, 단축키가 컨트롤 8번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제부터 키보드 컨트롤 8번을 눌러서 이렇게 면의 수직 보기를 가지고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만 지금 스케치할 건데, 지금 필요한 스케치는 바로 원입니다. 그래서 원을 실행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원 주변에 가까이 딱 가져가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중심점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제가 선택한 이 모서리죠. 원형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 원의 중심점이 나오니까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 그리고 또 다른 점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원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다음 원을 작업한 거랑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에 대한 중심이 잡혔다라는 부분은 바로 원에 대한 가로 위치와 세로 위치가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 사용자는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원 클릭, 그리고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 그리고 이 원에 대한 지름 지수를 대략적으로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아래쪽에 완전 정의라는 부분으로 스케치가 완전히 다 그림을 그렸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더 이상 그릴 게 없고 더 이상 기입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다음 작업은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스케치 종료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3차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면을 다시 이렇게, 그죠? 화면을 회전할 수가 있는데, 자, 화면 회전할 때는 앞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휠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른 채로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화면을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했습니까? 뷰 방향에서 등각 보기는 컨트롤 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컨트롤 7번 버튼을 이용해서 3차원 형상으로 등각 보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작업한 원에 대해서 원기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구멍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구멍은 마찬가지로 돌출 작업을 할 건데, 이제부터 잘 보실 부분은 돌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출은 돌출 보스 베이스, 두 번째 돌출은 돌출 컷. 자,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돌출 보스 베이스는 형상을, 지금 만드는 형상과 기존 형상을 서로 간에 합치겠다라는 뜻이고요. 돌출 컷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형상에서 지금 만드는 형상을 잘라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멍을 만들 거니까 돌출 보스 베이스가 아닌 돌출 컷을 실행하고요. 자, 돌출 컷을 실행하면은 이 부분만큼 잘라낼 건데,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봐야 됩니다. 방향 1번, 즉 원을 왼쪽으로 뽑아내면서 잘라낼 건지, 방향 1번 다시 클릭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돌출하면서 잘라낼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구멍에 대한 높이가 아닌 깊이 치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전체 높이를 기준해서 내가 필요한 깊이만큼 여기다가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구멍을 뻥 뚫어주고 싶다 할 때는 값을 크게, 예를 들면은 한 100 정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 구멍은 뒤쪽까지 완전히 다 관통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구멍까지 나는 전체를 다 잘라내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맞으면 OK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구멍을 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멍이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구멍 생성했고요. 자, 다음 작업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쪽입니까? 예를 들면은 이 앞쪽에다가 제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의 뭐 삼각형, 예를 들면은 뭐 사각형도 될 수 있고요. 이제 위에다 할까요? 위쪽에. 요 위쪽에다가 제가 사각형 하나를 만들어서 그 사각형만큼만 다시 잘라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사용자가 그림을 그릴 평면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평면을 기준해서 스케치 작업을 하고요. 스케치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평면이 바로 스케치면으로 지정된 모습을 볼 수 있고, 2D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8번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럼 컨트롤 8번 누르면은 지금처럼 평평하게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 대한 선택 사항입니다. 컨트롤 8번을 눌러서 평평한 상태로 그림을 그릴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휠 버튼을 누르고 움직여서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릴 건지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컨트롤 8번을 눌러서 평평하게 본 상태로 필요한 만큼만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선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사각형 모양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 기능 이용해 볼까요? 선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수평 방향입니다. 이렇게 수평 마우스 움직이시면은 수평에 대한 아이콘이 그죠 모양이 뜨는 거 볼 수 있고요. 수평 방향으로 대충 클릭, 그리고 수직하게 마우스를 옮기다 보면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도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수직 방향 클릭, 그리고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다시 클릭 해서 이렇게 사용자가 스케치에 대한 크기도 맞출 수 있고요. 클릭, 마지막으로 이렇게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을 이어주는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지금처럼 사각형 하나를 그렸고요. 그럼 이제 이 사각형을 대충 그렸으니까 다음 작업은 그렇죠. 치수를 기입합니다. 지능형 치수를 실행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실 게, 방금 그린 이 사각형에 대해서 정확한 크기와 정확한 위치를 내가 잡아주겠다 라고 했을 때는 치수를 기입하는데, 자, 지금 그린 사각형에는 치수는 총 4개가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치수가 4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자, 지능형 치수에서 먼저 사각형에 대한 가로 크기, 가로는 이 선부터 클릭, 이 선까지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을 해서 방금 그린 스케치에 대한 치수를 입력합니다. 엔터. 자, 이번에는 세로 치수 입력할게요. 세로 치수는 위의 선부터 클릭, 아래쪽 선까지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을 해서 이 스케치에 대한 세로 치수를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은 단지 사각형에 대한 크기 치수만 잡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사각형에 대한 위치 치수가 중요합니다. 위치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든 그거는 설계자가 판단할 부분인데, 저는 여기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모서리부터 클릭, 사각형 오른쪽 선까지 클릭, 이 두 선 사이의 간격 치수죠. 거리 치수를 입력할 건데, 이때 거리 예를 들면은 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오른쪽 모서리부터 5만큼 떨어진 곳에 사각형을 그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세로와 관련되는 위치 치수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아래쪽 모서리부터 클릭, 아래쪽 선까지 클릭, 아래쪽 모서리부터 아래쪽 선까지에 대한 거리 치수를 사용자가 입력할 건데, 이때 치수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 사각형에는 치수가 총 4개 들어갔습니다. 치수가 4개 들어가니까 이렇게 완전 정의로 정의가 끝났거든요. 혹시 사용자가 치수를 입력할 때 사각형에는 치수가 4개가 되어야 되는데 4개보다 그 치수에 관련되는 개수가 작으면 이 부분이 불안정하게 정의가 되었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각형에서 치수를 제가 하나만 더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오른쪽 모서리부터 왼쪽 선까지 치수를 한 번 더 딱 기입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과도하게 구속되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확인 버튼 누르면,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그죠? 과도한 치수 또는 이렇게 회색 치수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기입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뭐 빨간색으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빨간색이든 회색이든 너무 많이 입력을 했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죠? 현재 치수 기능이 실행 중이니까 키보드 ESC를 눌러서 현재 실행 중인 치수 기능을 끝낸 다음에 사용자가 필요 없는 치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키보드 딜리트를 눌러서 이렇게 빨간색이든 회색 치수든 삭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죠? 너무 많이 치수를 입력하면은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사각형에 대한 치수 4개가 입력 다 되었으면 더 이상 그릴 그림도 없고 더 이상 입력할 치수도 없다라고 했을 때 다음 작업인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스케치 종료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은 컨트롤 7번, 그죠? 컨트롤 7번 버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등각 보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3차원 등각 보기를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3차원으로 대략적으로 화면을 바꾼 상태에서 이 사각형을 내가 이용해서 사각형 기둥을 만들 거라 그러면 돌출 보스 베이스, 이 사각형 부분만큼만 내가 잘라내겠다, 절단하겠다 그럴 때는 돌출 컷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한번 합쳐볼까요? 이 사각형을 이용해서 원기둥을 만들겠다 그러면 돌출 보스 베이스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에 대한 높낮이 치수를 줄 수 있고요. 물론 방향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뒤쪽으로 돌출할 건지 방향 앞쪽으로 돌출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거리값, 예를 들면은 얼마만큼 뽑을 건지를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그 값만큼만 이렇게 돌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는 이렇게 수치를 바꿔가면서 돌출에 대한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맞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바디 합치기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사각형 기둥까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작업은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필렛. 자, 필렛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필렛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솔리드나 곡면에서 모서리를 따라 안쪽 면이나 바깥쪽 면에 둥근 필렛을 만든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서 둥글게 처리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필렛이라는 기능입니다. 즉 이런 제품들이 이런 모서리나 이런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우면은 첫 번째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사용자가 다칠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제품을 제작할 때도 날카로운 부분을 이렇게 좀 우리 좀 그 보완해 가지고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출과 관련되는 부분에 따라서 둥근 모서리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필렛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필렛이라는 기능을 딱 실행하면 이렇게 첫 번째 구죠. 사용자는 필렛을 할 항목을 선택해라 라고 나오는데 저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모서리가 지금처럼 둥글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 전체 미리 보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모서리도 클릭을 하고 또 다른 모서리도 클릭을 하고요. 예, 그죠. 휠 버튼 누른 채로 움직이면서 또 다른 모서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휠 버튼 누른 채로 움직이면은 화면을 회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기 반경, 이 반경은 둥글게 깎기 위한 형상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반경을 10만큼 깎을 건지 아니면 5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5만큼 얘를 둥글게 깎을 건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한 10 정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둥글게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필렛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첫 번째 필렛이 될 모서리 선을 클릭합니다. 필렛이 적용될 모서리를 선택하고요. 이 모서리를 기준해서 현재 전체 미리 보기입니다. 그리고 둥글게 깎을 크기 한 5 정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원기둥 사이를 둥글게 깎아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기술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둥글게 깎아주는 필렛 처리가 있는 반면에 필렛 아래쪽에 보시면은 못따기라고 있습니다. 이 못따기는 각이진 모서리를 각지게 깎아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렛은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고요. 못따기는 각이진 모서리를 각지게 깎아준다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못따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못따기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동일하죠. 먼저 못따기가 될 모서리선을 선택합니다. 못따기가 적용될 모서리선을 이렇게 선택하고요. 두 번째, 못따기가 이루어질 거리값이죠. 자, 못따기가 이루어질 거리값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못따기가 이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값을 좀 크게 할까요? 한 5 정도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각이진 모서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가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지금처럼 각지게 형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못따기는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각이진 모서리에서 사용자가 각지게 딱 형상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못따기 5를 입력했는데 그 5라는 값은 어떤 값이냐? 이 대각선의 길이가 5가 아닙니다. 못따기는 대각선의 길이 5가 아니고요. 그럼 실제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선에 대한 가로 얘부터 얘까지가 5라는 치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거리값도 5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로 5와 세로 5 사이에 각이진 모서리로 각지게 깎았다라는 부분이지 그 대각선에 대한 길이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못따기는 가로 치수와 세로 치수를 이용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솔리드웍스를 이용한 3차원 작업은 제가 지금 뭐 현재 대략적으로 돌출 기능 그리고 돌출 컷 그리고 필렛이나 또는 못따기 기능을 활용했는데 이런 작업에 무한 반복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 또는 뭐 금형 또는 기계 또는 뭐 우주항공, 철도 차량 또는 뭐 조선 플랜트에 해당되는 모델링을 사용자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의 무한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자, 하나 더 보시는데 이제 혹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치수가 변경되거나 형상이 수정 편집이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형상을 기준해서 내가 형상을 수정 편집할 때 방법을 어떻게 쓰냐라고 봤을 때, 자,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모든 작업 내역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위에서부터 돌출 1번은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돌출 2번은 다음 작업인 원기둥, 돌출 컷 1번은 다음 작업인 구멍, 돌출 3번은 여기 나와 있는 사각형 기둥, 그리고 필렛 1번 요거고요. 필렛 2번은 이 부분이고요. 못따기는 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돌출 보스 이 형상에 대해서 수정 편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형상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 스케치 편집이 있고요. 두 번째 피처 편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케치 편집은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이 사각형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각형을 그렸는데 그 사각형에 대한 부분을 편집하는 게 바로 스케치 편집이라는 부분이고요. 그죠? 클릭을 해서 나오는 스케치 편집은 2D와 관련되는 편집입니다. 그럼 옆쪽에 나와 있는 피처 편집은 뭐냐? 피처 편집은 이 형상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돌출 기능을 썼는데 이 돌출에 대한 편집이 바로 피처 편집이거든요. 즉 돌출에 대한 높낮이, 돌출에 대한 방향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돌출 1번을 클릭하고요. 왼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 편집을 딱 누르게 되면 이 형상을 만들었을 때 치수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사용자는 해당되는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예를 들면은 이 값은 120으로 변경됩니다. 엔터. 또 치수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 치수는 80으로 변경됩니다. 엔터.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던 형상을 기준해서 크기가 변경되었거든요. 스케치 편집이 다 되었으면 위쪽에 있는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치수대로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돌출 보스 1번을 클릭을 해서 다음 작업은 피처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피처 편집을 하게 되면 돌출과 관련되는 편집이기 때문에 돌출 높이를 제가 30 하겠다 엔터. 돌출 높이를 뭐 예를 들면 50 하겠다 엔터. 그러면 지금과 같이 돌출에 대한 3차원 편집을 하는 게 피처 편집이고요.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변경된 치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도 볼까요? 이번에는 돌출 2번이죠. 예를 들어서 돌출 2번을 클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케치 편집을 클릭을 하면 처음에 이 형상을 만들 때 이 원에 대한 크기 치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60으로 변경하고요. 엔터. 그리고 30이란 치수도 더블 클릭해서 원에 대한 세로 치수죠. 원에 대한 세로 치수 40을 입력하고 엔터. 다음은 지름 40, 원에 대한 크기였습니다.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원 지름 55를 예를 들어서 5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원에 대한 크기까지 변경되고요. 이렇게 변경되었다 그러면 마지막에 스케치 종료를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크기대로 형상이 업데이트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작업들도 이렇게 스케치 편집이나 또는 피처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요거 필렛 2번. 그죠? 필렛 2번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모서리 사이에 둥근 형상이 바로 필렛 2번이었습니다. 요것도 클릭하고 사용자는 피처 편집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경값을 한 3 정도만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모델이 변경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제가 그림을 그렸던 이 사각형 박스가 이제 필요 없다 라고 했을 때는 해당되는 사각형 박스는 여기 나와 있는 돌출 3번이죠.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어떤 모양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돌출 3번을 클릭하고 뭐 예를 들면은 키보드 딜리트 키,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정말로 삭제할 거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정말로 삭제하겠다라고 해서 얘를 누르면 그 형상이 이렇게 지워지고요. 자, 형상만 지워졌지 이 형상을 만들 때 사용했던 스케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스케치도 우리는 클릭하고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얘를 누르면 그 부분까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삭제 부분은 지금은 형상을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삭제가 되는데 이 형상을 기준해서 다른 형상을 만들었을 때, 즉 기준에 그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형상을 만들면 먼저 기준이 되는 형상이 지워지면은 그와 관련되는 부분들 다 같이 편집이 되거나 다 같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는 신중하게, 그죠? 신중하게 작업을 좀 하셔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형상을 모델링 할 수 있고요. 모델링한 형상에 대해서 사용자는 수정을 하거나 편집하는 기능까지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형상 자체는 되게 간단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무한 반복되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그죠? 뭐 자동차든 비행기든 조선 플랜트든 우주항공, 철도 차량, 아무튼 모든 부품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 기반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도면 작업, 실질적인 부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